다음은 전 회의록 낭독이 있겠습니다. 낭독은 제가 하겠습니다. 쿠쪽 나눠드린 유인물 쿠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회의서류는 우리 참석하신 분이 비축으로 배달돼서 보셔서 상세한 내용은 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쿠쪽을 보시면은 1호부터 9호항까지 했는데 원안대로 다 가결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2024 회계연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자, 업무보고를 우리 국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 제 15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핵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 회계연도 업무보고입니다. 회의 및 소집 교육은 우선 회장단 회의가 총 7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법문 및 본로 회의는 작년 5월 30일 날 종무보고 그때 착공식을 마치고 와서 준공식을 마치고 와서 해서 종무보고를 그때 드렸습니다. 다음 이사회는 기간 중에 2회를 실시했습니다. 마찬가지 의전위원회도 2회를 실시했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건축추진위원회는 마지막으로 2023년도 회의연도가 때문에 한 번 실시했습니다. 다음 제례 행사가 되겠습니다. 회기가 3개월이 늘어났습니다. 기존에는 10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가 1회기였는데 작년부터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해서 회기가 3개월이 연장되면서 누리공 추계 절차가 총 기간 중에 2번을 실시했습니다. 2023년도와 6번의 2024년도에 실시를 했습니다.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상일동 묘역관리는 기존의 그 묘역 제초제를 저희가 4월 17일 날 우리 정 원로님하고 영희 의전위원장이 기동에 가서 실시했고, 그 다음에 울타리 능풀 제거 및 전지 작업을 마찬가지 보시는 것 같이 박정 원로님하고 저하고 용역 3명을 해서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벌초는 작년에 날씨가 더워가지고 풀이 더 못 자라서 총 3번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총 3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상일동 묘역지역 폭설 피해 발생 및 조치 사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27일부터 28일 집중 폭설로 인해서 문화유산 보호구역 내에 다수의 거목이 부러지고 전도되어 이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 수목은 총 21그루가 되겠습니다. 소나무 20그루와 아카시 1그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피해 발생 확인은 28일 아침에 출근해 보니까 그 사항을 바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와서 폭설 피해 보고를 강동구청에다가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강동구청에서는 워낙 피해가 많다 보니까 그 다음날 11월 29일 날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다가 해가지고 강동구청 서울시에서 이제 지원을 해주는 조건을 해서 견적을 피해 견적을 현장을 꼭 해서 현장을 방문했고, 폭설 피해 나무 제거 작업을 실시했는데 12월 17일부터 17일 하루에서 8명과 5톤 스카이 차량 한 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강동구청에서 주관이 돼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주업체를 줘서 그리고 문화재 적용 등록업체에서 약 500만 원이 지원돼서 작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시설 보수는 작년에 회의실에 누전이 발생해서 그 보수 공사를 했고, 그 다음에 나아번에 보면은 이 건물이 약 30년이 됩니다. 95년 8월 달에 준공을 해서 30년이 되다 보니까
그 1층에 그 지하층으로 들어가는 그 문이, 바깥 문이 노후되어서 부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교체를 했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상암빌딩이 이제 준공이 됐습니다. 준공이 되고 마무리가 작은 건축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이래서 핵심지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목 변경이 기존에는 두 필지 땅이었습니다. 상일동 444-1번지와 445번지 이 접종지 두 개 필지로 되어 있던 것이 대지로 바뀌면서 상일동 445번지로 바뀌었습니다. 통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도로명도 강동구 천호대로 1443이 되겠습니다. 건축 면적은 대지 면적은 보시다시피 약 1000평 가까이 되는 7평이 빠지는 1000평 가까이 되는 대지 면적에 건축 면적은 바닥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198.34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재 이 대종회관의 약 1.7배의 바닥 면적이 되겠습니다. 연 면적은 830 약 4평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여기 대종회관의 약 1.9배 정도의 면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 일정이 되겠습니다. 2021년 8월 28일 날 이사회 의결을 거친 이후부터 2023년 5월 23일까지 첫 공개가 처리될 때까지 약 1년 9개월 동안 준비 기간을 거쳐서 공사 기간은 2023년 5월 30일 날 건물 착공식을 하고 마지막으로 작년 9월 30일 날 미비점을 평공은 5월 30일 했지만 미비점을 마지막 보완해서 9월 30일까지 미비점을 보완했습니다. 그래서 총 소요 기간이 3년 1개월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기간 중에 조치 사항입니다. 이것을 보다 더 원활히 하고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총 11일에 대한 그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건축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사항이 되겠습니다. 19번이 되겠습니다. 계약 이후에 발생한 추가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쓴 이후에 안반 공사가 됩니다. 최초에는 설계할 때 안반이 없는 걸로 설계사가 판단을 하고 다 샘플 조사를 했지만 막상 공사가 들어가면서 밑에 전 안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반 공사와 그 지역이 원래 땅이 깊고 물골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설계보다도 하도 이제 종친도 또 거기는 방수를 잘해야 된다 해가지고 추가 방수 공사를 또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열 교환기를 설치하고 천정 공사 이것이 추가 공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관련 분야 회의를 총 10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안방공사 6회, 방수공사 3회 등에서 실시했고 이 회의 및 대책 강구 시에는 종친 중에서 해당 분야 전문가가 참석했고 그에 대한 자문을 받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사비가 보시는 바와 같이 약 3억 6천만 원 정도를 절감을 했습니다. 강동구청을 방문해서 업무 협조를 제가 4회를 했고 회장님이 4회를 했고 제가 8회에 걸쳐서 방문을 했습니다. 또 아울러서 공사기간에 강동구청장을 면담을 했습니다. 회장님하고 성결감사 저하고 해서 2023년 3월 24일 날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입찰서로 제출업체를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3개 업체를 방문을 실시를 했고 그 다음에 기간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토목의 콘크리트 파선 방수공사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전문 감독관을 저희들이 4개월 동안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아반에 보면 기타 추가 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처음에 우리가 계획할 때는 통임대를 주는 걸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통임대가 되지 않고 층별로 너무 범위가 광범위해서 받을 사항이 없어서 층별 개별 임대로 전환함에 따라서 업무 수행상 꼭 필요한 추가 공사 수요가 발생했습니다.
추가공사 수요 내역은 총 6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가동 설치, 산업빌딩 내부 CCTV 설치, 그 다음에 주차 관제 시스템 설치, 컨테이너 경비실 설치하고, 관리사무소 냉난방기 및 컴퓨터 설치, 사무비품, 보수 처리 시설 등 총 6개 항목을 추가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 관련 총 비용은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는 75억 8,600여만이 소요됐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처음에 기간 중에 제가 보고 드릴 때는 부가세를 포함한 걸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감사를 받으면서 우리 감사님이 이거 할 때는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는 걸로 해서 보고를 해야 됩니다. 해서 다시 정정을 해서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는 걸로 했습니다. 그러나 뒤편에 가면은 보고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우리 양과장이 직접 지불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면 뒤쪽에 하고 차이 나는 것은 부가세를 포함하냐 안 하냐 이겁니다. 근데 앞에 이거는 부가세를 포함하는 금액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비가 지금 제가 전체 비용이 75억 8,600여만이 된다고 했는데, 부가세를 포함하면은 80억 1,600만원이 됩니다. 참고로 하시고, 건축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가세를 미포함하면은 55억 1,300여만원이 되는데, 부가세를 포함하면은 59억 400만원이 됩니다. 4천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금액이 큰 것은 바로 공사기간입니다. 그리고 전체 건축 관련 전체 비용 중에서 건축비 비중은 72.7%입니다. 약 73%가 바로 건축비가 되어 있습니다. 55위에 72.7인데 정확한 72.7%가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보시면은 이 공사도 아닌 왜 취득세가 들어갔느냐, 은행 대출 이자, 이것은 취득세도 건축에 대한 취득세는 공사비에 포함되고 토지에 대한 것은 따로 뺐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은행 대출도 공사 준공전의 이자 비용은 그 건축비에 포함하고 나머지는 또 따로 그 뒤에 보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재세금은 주가 이제 약 19억이 되는데, 그 중에서 취득세, 지목 변경을 위한 취득세가 2.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6,800이 되고, 토지 개발 부담금은 약 17억 6,300만 원이 되는데, 이것은 금년도 4월 중에 납부 결정입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는 토지분이 아까 건축분은 위에 들어가고 재산 토지분은 약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비는 전체 약 1억이 됩니다. 1억은 전체 비중에서 약 1.3%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 내용은 61, 62쪽에 보시면은 2024 회계년도 선암빌딩 세출 결산 크기는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걸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족 자금은 토지 수용 보상금과 신축건물 보증금, 은행 대출로 이렇게 확보를 하고, 건축 신축 후의 기대 효과는 임대료 수익이 대폭 증가되고 세금이 대폭 감소가 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저희들이 그 비용용 토지다 보니까 세금을 폭탄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금액이 약 2억씩 넘는 금액이 항상 세금으로 나가는데 지금은 줄었습니다. 그리고 임대료 수익이 대폭 증가하고 세금은 연 1억 정확히 말하면 1억 한 4천이 됩니다. 지금 보면 종부세, 재산세, 부가세 뭐 이런 등 해가지고 약 뒤에 46쪽 상단에 정확히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해당 토지 집가 상승 후 대종의 자산 증가 및 종상향 시의 개발 부담금 약 17억이 선지급 효과입니다. 나중에 층이 올라가더라도 이것은 먼저 내기 때문에 그만큼 적게 낸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산업빌딩 임대 및 관리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지하 1층은 스크린 골프로 나갔습니다. 나중에 시간 되시면 보시겠지만 이 스크린 골프는 강남 지역에서 제일 큰 겁니다. 약 14개 홀이 됩니다. 그래서 층도 높고 해가지고 아주 사람들이 지금 주말 되면 주차할 공간이 너무 많습니다. 다음 통임대를 저희들이 처음에 추진하다가 이것이 이제 워낙 덩치가 좀 크다 보니까 다시 개별 임대로 바뀌었습니다. 한 22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5월 초부터 현재까지 개별 임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대 및 관리비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지하 1층은 보증금 3억 5천에 월 임대료가 1,600만 원으로 해가지고 또 관리비는 분양 면적 기준 평당 7,000원에서 234만 5천원을 받습니다. 다음 보증금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증금을 지금 예정을 시켜놨고 산업빌딩 지하 1층 임대 계약이 작년 8월 2일 날 10시 2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장장 4시간 가까이 마라톤 시간을 끌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스크린 골프의 보증금은 3억 5천에 월 차임은 1억 6천입니다. 연으로 따지면 약 1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리비 산재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산업빌딩 관리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이 관리업체는 대성안전 시스템으로서 지금 관리소장이 있습니다. 있고 미디어원은 청소하는 사람은 하루 4시간만 하는데 지금 예산 때문에 미디어원은 없습니다. 아직 업체가 다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다음 홈페이지 제작입니다. 홈페이지 제작은 1년 넘게 걸쳐서 작업을 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과거보다 달라진 것이 물론 성명도나 여러 가지가 대폭 달라졌지만 특히 내용면에서 보면 배정회 소개에서 보면 배정회관 정경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배정회 정관 및 규정이 들어가 있고 연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연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역이 언제 무슨 일을 했고 굵직굵직한 내용들을 다 찾아가지고 한 6일 정도 찾아가지고 작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역대 회장님 사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또 대종의 조직도, 그 다음에 임원 및 대의원님까지 사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주소와 전화번호가 들어가다 보니까 사생활, 개인 정보 때문에 아주 문제가 돼가지고 다른 정치인들 다 보니까 사진만 하고 이름만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바꿨습니다. 그래서 임원이라고 대의원, 노전 의원들에 대해서는 사진과 이름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시 자료에서는 강릉시 유래라, 도시조, 시조, 중시조에서 젊은 초등학교 학생들도 의유시가 이런 시조가 있구나 하고 내용을 읽으면 충분히 이해하도록 그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지사항 등 2개 홈페이지는 운영시 접속 활용해 주시고 배정의 소식들 제작비는 약 574만 6만 4천 원이 부가세를 포함해서 지불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버 임대료는 저희가 3GB를 해서 월 22,000원을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용량이 증가하면 1GB당 11,000원이 추가됩니다. 여기 따라서 도메인이 이제 주소가 홈페이지 주소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도메인 주소를 www.강릉시.com으로 쳐가 들어가시면은 홈페이지를 언제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5회 중국 유방문화재 참례를 당해 실시했는데 역대 중에서 가장 많이 보통 한 30명 정도가 되는데 작년에는 58명이 최종적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2번 이상 참석자가 8분이 되고 후보 동반 8상이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합족이 하시고 그 다음에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마치고 나서 여기 회장님이 지인을 통해서 메이크는 모자를 지불하다 보니까 모자 살 돈을 저희가 인원수가 남아가지고 자주식 엔진 애촉이라고 있습니다. 잔디 깎는 기계. 65만 원 줘가지고 우리 할아버지 잔디 작업을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했고, 헌성금도 뒤에 보시면 66만 8,570원을 헌성을 했습니다. 다음 25쪽이 되겠습니다. 고액 헌성금을 기부를 했는데, 이 종대 우리 정치님이 약 9천만 원을 해서 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상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해 달라고 당부를 말씀을 하셨고, 회장님이야 전남 지회장님과 태호 부회장님 참석을 해가지고 5분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그분이 사시는 곳에 찾아가서 식사도 같이 하고 환담도 하고 해서 작년 1월 24일 날 방문을 했습니다. 기간 중에 정기감사 수감은 금년도 1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실시를 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지혜 및 분해 소식이 되겠습니다. 충남지혜는 오늘 그 공로상을 받은 우리 지회장님이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그 시조 1000배비를 버스를 한 대 해가지고 강릉 옥계까지 직접 갔습니다. 대전 충남지혜를 인솔해서 갔고, 또한 강원지혜에서는 매년마다 시조 유족비 1000배 및 벌초를 하면서 버스 한 대를 가지고 실시를 했고, 다음은 또 충남지에서는 작년 제15회 뿌리축제 퍼레이드에 많은 인이 참석을 해가지고 35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예정사항입니다. 금년도 4월 4일 날 10시에 청명제가 있습니다. 우리 문희공 할아버지 충계 절사가 되는데 이때 많이들 참석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전래 보존품 및 비품 명세부에 추가된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회의실에 냉난방기가 천연용 냉난방기가 지금 2대가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물려온 석유 냄새가 나고 했는데 회의를 통해서 이걸 바꿔달라 해가지고 요거를 이제 원래 2025 예산인데 이사회와 총회하기 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2대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노트북은 밑에 노트북이 있습니다. 요것은 이제 우리 전 총무 족보실장이 했는데 2월 24일 날 회수를 다 했습니다. 다음 27쪽이 되겠습니다. 아까 예초기는 15회 문화재, 유방문화재 참가분들을 돈을 해가지고 예초기를 한 대 사고, 그 다음에 가스레인지는 관리사의 가스레인지를 교체했습니다. 또한 선암 빌딩에 보면은 아까 그 앞에 보고 드린 대로 컴퓨터 한 대와 모니터 2개, 그 다음에 냉난방기 관리실에 냉난방기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경비실 한 컨테이너를 했고, 전기 온수기는 오늘 유영경 원로님이 참석을 안 하셨는데 이분이 우리가 예산이 없고 반영이 안 됐던 전기 온수기가 지하만 온수기가 화장실에 되어 있었는데 그런 거 아시고 얼마나 필요하냐 해가 보니까 한 층당 2개씩 해가지고 하나에 6개가 되는데 하나에 30만 원입니다. 그래서 180만 원을 해서 1층부터 3층까지 다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 28쪽이 되겠습니다. 28쪽은 변경된 사항이 강동구 상일동에 445번지가 이것이 과거에 444-1과 445번지가 445번지로 통합이 됐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건축물에 보시면은 맨 하단에 선암 빌딩이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해가지고 콘크리트 라멘조에서 2종 건생시설로 되던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이쪽에서는 1층에 들어오시면 알지만 다온다 자동차 유리 띄우는 업체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2층에는 다송 건설이라고 건설회사 사무실이 본사가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 30쪽이 되겠습니다. 30쪽에서는 기본 자산은
제가 종대 정치님이 헌성금을 준 9천만 원을 포함해서 약 1억 2천 정도의 기본자산이 있고, 그 다음에 임대보증금은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1억 5,500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산안빌딩 보통재산으로 2억 2,800은 지난번에 또 남은 겁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 원래 이어지기 때문에 원래는 작년에 24억을 받았는데 대출을 받았는데 원래는 21억을 받는 걸로 요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연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하단에 보시면은 은행 대출이 그 24억 2,100만 원을 해서 연 이자가 4.56%로 해서 작년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 받았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2월 1일부로 새로 받을 때는 금액이 금리가 좀 늘어가지고 4.1%로 된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국장님께서 작년도에 우리가 업무 추진했던 내용 전체, 그리고 지금 대중회가 가지고 있는 유무형 전체적인 자산, 다시 말하면 비품이나 기타 금융 자산까지 전부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업무 보고하시면서 듣고 좀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없습니까? 네.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